안녕하세요. 지혜쌤미TV의 지혜쌤미입니다. 쌤미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영상을 찍는 게 벌써 5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책 영상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아직도 종종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보시면 댓글 중에 장문의 댓글로 현직 교사이시면서 그 영상에 대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나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 일단 그 영상에 고정 댓글로 제가 이거는 공지를 해드린 다음에 고정 댓글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미뤄왔었고, 고정 댓글로 그 댓글을 이렇게 픽스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보러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또 다른 주변의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 방법 중에 제가 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영화용 그림책이죠. 아이들하고 이런 책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이렇게 아주 짧게 그림만 나와 있는 걸 이용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영화용 책이 사이즈를 비교하자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책은 지금 하나를 다 벌린 건데 이렇게 작고, 이 책은 지금 접혀 있는 건데, 이 책을 펴볼까요? 펴보면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림책을 만드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영화들의 그런 크기에 맞춰서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 이런 사이즈로 만드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용해보시면 아이들한테 이런 깍꿍놀이를 한다고 하면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충분히 재밌게 놀이할 수 있게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해두신 게 더 흥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선생님들 보시면 이 그림책을 제가 빌려온 이유는, 이 그림책은 안에 사파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요. 이런 그림책을 교실에 제시를 하시고 이 그림책 그대로 색지로 이렇게 따라 오리셔서 코팅을 하시거나, 코팅을 하기 좀 그러시면 그냥 시트지만 싸가지고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잇감으로 이 책을 충분히 언어 영역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이 책에 대한 흥미도도 높아지고 책을 이용한 전이 활동이 아닌 그냥 놀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슨 만일세 교과서처럼 많이들 보시고 또 추천받는 책이죠. 응가하자 끙끙. 이 책은 뭐 이미들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이 그림책을 스캔하셔서 쫙 붙여주세요. 스캔하셔서 붙여놓고 아이들하고 화장실에 배변 훈련을 하러 갔을 때, 아니면 그냥 화장실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 책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글자도 굉장히 조금 있고, 있는 글자가 응가하자 끙끙끙끙 정도예요. 야, 나왔다, 뭐 실패했는데 다시 해볼까, 이런 내용이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충분히 외우고, 아니면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말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니까 화장실 그 변기 근처에다 이렇게 쭈루룩 붙여주시고, 아이가 배변 훈련하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기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대변을 보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면 기저귀를 벗겨서 응가를 변기에 버리시죠. 그때 응가를 버리시면서 강아지도 변기에 앉아서 힘을 주고 있네, 다음번에 지혜도 강아지처럼 변기에 응가 쏙 버려볼까? 응가 끙 해볼까?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도 되고 아이들이 그림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운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파를 그대로 스캔하셔서 A4 사이즈로 교실 화장실에다가 쭉 붙여주시거나 화장실 가는 길에 붙여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봐도 괜찮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책은 글이 있는 그림책이에요. 글이 있는 그림책이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 그림책은 표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표지에 보면 친구가 노란 우산을 쓰고 그림자가 비치는 창문 앞에 서 있어요. 이 친구의 표정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책장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뒤돌았을 때는 앞에 친구는 비가 막 오는 날 엄마가 와서 어른들 우산을 쓰고 같이 가요. 혼자 비를 맞고 가는 친구를 보면서 여기 입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이렇게 보는 조금
다양한 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 앞으로 아까 그 노란 우산을 쓴 주인공 친구가 비를 피하면서 뛰어가요. 여전히 비가 많이 오고, 여기 이 그림에 문을 열면서 지금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 맞벌이 하는 집 많죠. 이런 경험이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아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같은 걸 선생님이 충분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혼자 문을 여느냐고 우산을 못 썼네. 이렇게 우산을 안 맞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산을 두고 같이 서 있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이 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감정이나 이 상황에 관련된 나라면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어서, 이 그림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장부터가 아닌 맨 표지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참 괜찮다 생각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림책이 이렇게 표지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림책이 여러 책이 있어요. 선생님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책은 이렇게 책이 딱 끝나고 마지막 장면이 무지개가 뜨면서 친구 기분이 밝아지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맨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그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책을 읽으실 때 안에 있는 내용만 단순히 글을 읽고 내용 전달을 하고 아이들이 활자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책 전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림책을 보면 지금 제가 본 것처럼 앞표지 그리고 내용이 시작되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살펴보시고 책을 선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글이 없고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하고 언어 전문가가 같이 제작한 책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책은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와 있고, 그림책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활자도 없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점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고,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림책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느껴졌어요. 일단 이렇게 등장인물이 소개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그대로 스캔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크게 출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을 A4 반 사이즈 혹은 A4 사이즈 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벨크로로 머리띠라던가 허리띠 많이 만들잖아요. 제시하시고 얘를 붙여가면서, 비록 활자는 없지만 이 활자가 없는 대신 이 안에 나오는 대사를 아이들이 직접 채워나갈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 그림책을 먼저 교실에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은 책은 사실 잘 읽지 않아요. 선생님이 읽어주시기 전에 책을 먼저 제시하시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책을 앉아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 선생님이 가셔서 상호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울고 있네. 그리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 받아 적으시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다람쥐가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노란 티를 입은 다람쥐죠. 여기 앞에 보면 노란 티를 입은 다람쥐는 사이좋은 다람쥐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을 유아들이 언어로 표현할 거예요. 흐흐흐 이라든지 엄마 도토리 나무가 다쳐서 슬퍼요 라든지, 그런 대사를 할 때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 그림책 옆이 아니라 교실 곳곳에 이 동극을 할 때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글자를 보고 옷에 같은 경우에는 따라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그림책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글자 내용 만들기를 진행해 보시는 거예요. 활자가 있는 그림책에도 선생님들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아이들은 단순히 교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림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내용, 그림과 글,
그리고 이 상황들을 그림을 보면서 또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상상하고 추론하잖아요. 그런 걸 더 활발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려면 이렇게 그림책을 보고 단순히 내용 전달을 하시지 마시고 그림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찾아 자료를 준비했어요. 질문은 4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분석적, 경험적, 감정적, 상상적 질문이라고 해요. 이런 질문은 그림책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아이들이 뭐 누리 영역의 의사소통 영역에 의거한 다양한 그림책 보는 방법에도 도움이 되고 인지 영역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분석적 질문에는 여기 보시면 그림책에 이 그림 장면에 누가 나오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 숲속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보니까 뱀이 다람쥐를 보고 있어. 잡아먹으려 하는 걸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 질문에서는 다음 장을 살펴볼게요.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번개 치는 날 번개를 본 적 있어요? 번개가 우르르 캉캉 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이 그림 상황 안에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 질문에는 이렇게 번개가 칠 때 지혜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어른이 돼서 번개 치는 건 무섭지 않은데 지혜는 아직 어린이이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또 상상적 질문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면 엄마 도토리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친구들이 울고 있네. 그럼 다음 장면에는 어떻게 될까? 엄마 도토리나무가 다 나을 수 있을까? 나뭇가지가 다시 이런 소나무나 번개를 맞지 않은 아기 도토리나무처럼 반듯하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다음 장면에 상상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끌어 나가시면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추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또 글로 직접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제시를 해주신다거나 이 그림책을 그대로 스캔하셔서 여기에다가 텍스트 칸을 만드시고 아이들이 말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책 자체가 우리 반 책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르르캉캉은 지혜 반 우르르캉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책 자체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실 수 있어요. 이 책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더 즐겁게 즐겨볼 수 있을까 하는 초점에서 다가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영상은 드디어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고민 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그 전에 빨리 편집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그 고민 글을 받고 선생님들하고 실시간 영상이나 실시간 라이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고민의 주된 내용은 이제 3담임이에요. 3담임 중에 지금 신입 선생님이 들어가신 건데 선임 두 메이트가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 선생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교실 안에서 이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서슴없이 한다거나 수업 준비를 셋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둘이만 짜맞춰 준비를 하고 이 선생님이 했을 때 태클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교실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 봐요. 근데 저도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3담임을 했을 땐 아니고 그때 이제 한 연령의 두 반이 있었고 사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 안에서 하는 얘기 당연히 우리 화장실이 다 들리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 평가는 신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절하되고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동기들이 있었어요. 딱 입사 동기들은 아니었지만 저와 함께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힘이 돼주는 동기들이 있었고 또 그 선생님들 말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보듬어 주셔서 저는 그게 많이 힘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6년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지금. 그래서 저도 힘이 돼주고 싶고 또 제 채널을 보시는 다른 샘미들도 좀 그 선생님한테 내가 동기가 돼서 내가 후임이 돼서 내가 선임이 돼서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실시간 방송을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벌써 구독자 7,000이 됐어요. 진짜 왕따봉.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기념이기도 하고 또 이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쌈쌈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 댓글에 어떤 라이브가 더 편하신지 어떤 시간이 편하신지 댓글을 쭉 주시면 제가 그 커뮤니티 공지로 한번 라이브 방송 하도록 뭐 라이브 방송 공지 일을 하고 뭐 시간을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쌤미들 그날은 좀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초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제 이제 친한 선생님들은 얼굴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잘 좀 부끄러워하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